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랑 김포시랑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김검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김검시대 카페는 거의 90%가 김포 시민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 김검시대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김검시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5호선 평면 환승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이게 평면 환승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철이 이렇게 다닙니다. 전철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여기도 전철이 다녀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가지고 뭐 저 갈아탄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갈아타든가 부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한참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 환승하려면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바로 타는 겁니다. 평면 환승은. 그러면 이 평면 환승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평면 환승 얘기가 자꾸 말이 많게 되냐면, 이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 서울 시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 시내에서는 만약에 서울 5호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5호선 노선대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게 이 5호선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화 차량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화 차량 기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끝나고 평면 환승으로 다른 게 이렇게 김포 연장, 그러면 검단 김포 연장이면은 여기서 새로운 노선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김포에서 타고 와서 여기 방화 차량 기지에서 그냥 계속 뭐 잠실이나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지고 9호선을 다시 타야 되는 거죠. 이게 평면 환승이라 이거 아주 안 좋은 그 방식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 되게 편리한 방식인데 왜 그렇게 말이 많나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김포시가 지금 서울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편입이 되면은 같은 서울시니까 평면 환승이 아니고 그냥 직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서울까지 어디에서 내리든 그냥 환승 안 하고 직결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환승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5호선 예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도 올해 6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죠. 올해 말에 발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대광이 이런 데에 요 카페에서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보다도 빠른 게 저 부동산 카페입니다. 왜냐면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직접 전화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정보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뉴스 신문보다 빠릅니다. 이 부동산 카페가요. 그리고 자세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카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강급도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예타 결과가 나옵니다. 5호선도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냥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저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광이나 나라에서 여기 김포는 골드라인 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교통 편의 차원에서 그냥 예타 면제해 주자. 그리고 나라에서 법규를 정해서 예타 면제로 가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 5호선을 지금 저
김포 골드라인도 아주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안 할 수,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냐, 민자 사업을 줍니다. 민자 사업. 민자 사업을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평면 환승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김포가 서울 편입에 성공한다 그러면 평면 환승이 아니고 이 직결로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검단 신도시는 거기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타 통과, 탈락, 민간 사업자, 평면 환승, 김포 서울 편입, 예타 면제, 서강급 예타 결과 등 현 상황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김포 시민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과 대광이가 붙어먹고 계속 시간 끌기 한 이유라고 의심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 인천 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김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을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인천이 아직도 건폐장 처리비 등 사업비 부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대광이는 김포 컴팩트 시티 입주 시점에 개통이 불가능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합의 단서 조항만 앞세우며 컴팩트 시티 성공도 불가능하게 김포에 천문학적 피해를 끼쳤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평면 환승 얘기는 작년 순살자의 분기 후 민간 사업자가 7월 제안, 9월 제안서를 제출했고 연말에 검토 채택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수정해서 제안했습니다. 모든 걸 짜맞춰 보시고 되돌아보시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인천은 GTX-D를 포기하느냐 5호선을 포기하느냐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것쯤은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김포가 콤팩트시티 46,000호 공급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인천 요구대로 김포는 들러리 역할을 군소리 없이 해야 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인천이 5호선 사업비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김포시안 혹은 김포 단독 직결이 맞으나 BC값이 안 나온다고 핑계대며 평면 환승으로 추진한다면 콤팩트시티 46,000호 외에 벌써 북변 6,000세대 2년 뒤 입주 물량, 걸포 개발 등 김포가 그 이유만으로도 5호선 직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인천이 사업비 대안 못 내놔서 인천이 포기할 때까지 인천을 기다려주느라 대광이가 더 지체한다면 김포 시민들은 대광이 상대로 고소 고발도 염두해야 할 정도로 김포시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광이는 기재부에서 지금쯤 조정 얘기가 나올 때이니 더 이상 지체 없이 즉시 조정하고 서부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올해 말 나온다는 거 시민들이 KDI에 직접 확인했으니 더 이상 인천을 위해 김포시를 들러리 시키거나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골드라인 고통을 메이저 언론에 뿌려 당장 철도 시급하다고 당장 해결할 것처럼 김포 시민들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도 올 6월쯤 서부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6개월을 늦췄다는 건 그동안 김포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늦어진 이유가 다른 사업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5호선 신속 예타 진행한다고 얘기 나온 지도 벌써 3개월째 돼가죠. 지금쯤 기재부에서 뭘 어떻게 조정하고 검증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둘 흘리기 시작할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행정 절차와 시점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린 정말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운행되는 진정한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결 부분 중 하나는 검폐장 위치입니다. 5호선부터 가져오고 나중에 검폐장 부지 선정, 향후 동네 간 폭탄 돌리기가 됩니다. 아마도 거의 전쟁 수준으로요. 그럼 결국 5호선도 무산됩니다. 애초 검폐장 위치나 처리 방법 등은 김병수 시장이 발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두리뭉실이잖아요. 당장의 밀란을 피하기 위한. 검폐장 일부 폐업, 일부는 기존 위치 등 검토 중이겠죠. 아직 5호선 신속 예타 결과 안 나왔으니 구체적 얘기는 내년쯤일 듯 하네요. 그런 워딩보다 한적한 외곽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다들 맹목 신뢰 상태인데요. 검폐장도 수해 지역에서 수용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그 어디도 검폐장 수용은 싫을 거고요. 그러니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겠죠. 전쟁이고요. 검폐장 피해 보신다면 피해 보상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콤팩트 시티 발표 당시 강력히 반대하셨어야 되는데 콤팩 지주라서 그럼 그건 싫으셨던 건가요? 검폐장 위치 등 추정할 수 있으셨을 텐데 당초 구체적인 검폐장 위치를 찍어서 정치인, 시청,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사람도 저고요. 제2한신개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사람도 접니다. 꽤 오래전부터 골드라인이 있지도 않을 무렵이었죠. 김 시장이 언급한 곳은 제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닌가 봅니다. 인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거긴 하군산단 쪽이 아니란 거죠. 거긴 인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단산단이 인접이고 수송로는 검단 신도시 인접입니다. 그럼 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딥니까? 하군산단 쪽이라고 해도 희생의 의지가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쭉 보아하니 전 C4 따위 경유는 경제성 폭망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100일이 추가되고 풍무 2억을 달라고 날리고 원당에 이은 김경렬까지 완전 주객이 전도된 무슨 자격으로 추가역을 받으려면 감내해야죠. 원총현도 그랬고요. 검폐장도 수해지역에서 가져가라 이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고 나쁜 건 멀리 보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전 성모리 지주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 김포 내 선형 변경 없는 추가역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검단 100일이 빠지면 됩니다. 콤팩트 시티 지주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설 폐기물장 보상은 해당 토지주들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고 처리하면 될 일이지 건설 폐기물장에 5호선 역사를 넣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역지 논리 좀 그만 부립시다. 이봐요. 지금 평면 환승 민자 방식 얘기에 뭔 검폐장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난장질입니까? 예타 통과가 돼야 순서상 검폐장 처리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예타 탈락이면 사업 무산인데 미치지 않은 이상 검폐장 위치를 미리 왜 정해놔요? 예타 탈락이면 민자로 갈 거냐 아니면 정부가 교통복지 차원 예타 면제해 줄 거냐. 민자일 경우 방화 검폐장 차량기지 이전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고 이슈를 시키든 고집을 하든 그게 순서죠. 5호선 평면 환승에 9호선 철로 공유, 콤팩 직결 얘기 나올 수도. 곧 9호선 김포시 단기 용역 결과, 서북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예타 진행 결과 나옵니다. 5호선 직결 안되면 검폐장 이전도 파토해야죠. 검폐장 주변의 5호선역 절대 불가능이죠. 정당한 보상 필요 없으니까. 검폐장은 수해 지역들끼리 쪼개 가져가라는데 왜 보상받고 입 닫으라고 강요하시나요? 100일과 C4까지 빠져야죠.
저 지주 아닙니다. 지주였으면 좋았겠네요. 지주 아닌데 저 지주라고 우긴 사람은 부자 아빠. 저한테 콤팩 지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체. 그건 님들 생각이시고요. 자다가 갑자기 폭탄 맞을 일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죠. 전 하군산단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콤팩에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아름집 정지당하니 이제 놀 데가 없어 여기서 또 난장판 만들어 놓자는 심보죠. 전 성모리에 지분 없는데요. 부자 아빠님이 주셨나 봅니다. 계몽 활동은 끊을 수가 없죠. 호. 계몽 같은 소리 하시네요. 님들의 이제 댓글 안답니다. 5호선 예타 통과 후 검폐장 검토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검폐장이 어디에 하더라도 5호선 유치가 검폐장의 가치보다 나으니까요. 5호선 연장 백일역은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빼야 합니다. 백일역은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분양 끝났고 시세 반등 시켜줬으니 그만 빼도 되죠. 연말에 서강급 예타 결과는 당연히 통과로 나올 거고 지금 그러면은 예타 중인 검단 경유 5호선은 사업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평면 환승 얘기를 자꾸 흘리는 거고 답은 정해져 있네요. 검단 신도시내 5호선역은 제외하고 김포 내 도시개발지 경유하여 김포 직결로 컴팩까지 가는 걸로. 제가 한동안 김포시민 기망했다고 난리친 게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였습니다. 인천은 5호선 사업비 대안이 없습니다. 9호선 곧 단기 용역 결과도 나오니 어떻게 발표될지 기다려봐야죠. 골드라인 호흡곤란 광고하듯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려 메이저 언론에 대대적으로 내보내고는 신속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사업비 대안 없다는 걸 시민들이 다 아는데도 실실 쪼개며 지자체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진다. 대광희가 직권 결정은 부담스럽다는 등 장난들 했죠. 김골라 전국 유명세로 김골라 타면 다들 숨막혀 죽는 줄로 알고 GD와 5호선 그 호재로도 집값이 똥값이죠. 참 검신 100일은 8억 2천 신고가 행진했죠. 오히려 검단 기형적 특혜 100일과 100이 중복 환승역 광고로 검단 집값 올려줬죠. 이 정도 호재면 다른 곳은 구축도 8억 갑니다. 검단 강세는 인천 1호선 개통 임박 호재 영향 아닐까요? 신축이기도 하고요. 5호선입니다. 5호선 이유라면 향힐, 풍푸, 풍센푸도 폭발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중복 환승역이니 다르죠. 풍무도 환승역이고 서울 접근성이 더 나은데요. 투기꾼들이 검단에 몰려 있어요. 중국인들도 신고가 장난 쉽습니다. 네,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아무리 서울철이 아니라 해도 중전철 개통의 파급력 무시 못한다 생각합니다. 신도시 신축 5호선 1호선 중복 환승 호재들로 뜬 겁니다. 인천 1호선도 크겠죠. 인천 사람들 검단 볼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사람이 되는 거 싫어서 쳐다도 안 봅니다만 저도 국토부와 인천시 결탁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선 중복으로 예타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인천시가 언론에 흘려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검단 분양을 흥행시키려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검단 분양을 위해 불가능한 검단 경유 5호선을 이용하며 김포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인천과 결탁하여 검단 분양을 위해 김포 시민들을 이용하여 고통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 시민들도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한다 보여집니다. 5호선 연장에서 인천을 제외한 노선을 요구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저도 그 검단 신도시에 내년 초에 입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검단 신도시의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검단 신도시가 요쯤 되죠, 위치가. 그리고 이제 김포,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팩트 시티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여기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김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김포 아닙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강이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관통하지 않습니까? 관통해서 김포시를 거쳐서 쭉 갑니다. 그러면 이 서울 시내 이 한강 길이보다 김포 시내 이 한강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편입되면 이 한강 강가로 이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서울로 편입되면 한강 조망 아파트 그래가지고 여기 신도시를 떼거지로 줘도 개발 이익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김포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면은 서울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윈윈입니다. 지금 그게 되겠냐 그러는데 김포 시민들 지금 90% 이상 찬성입니다. 서울 편입을. 그 시민들이 찬성을 하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검단 신도시는 어떨까요? 검단 신도시도 호재입니다. 이게 또 검단 신도시가 지금 분양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옛날에 취소됐던 2단계까지 됩니다. 전철도 연결되겠죠. 인천 1호선이 101, 102, 103인데 104, 105 해가지고 김포 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 위치가 이 김포가 서울로 가려면은 검단 신도시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강화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거 지금 요 도로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 막히면은 꼼짝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거 동평화 고속도로라는 거, 동서평화 고속도로라는 게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교동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원도 고성까지 이게 생기면은 이제 서울에서 강화 가려고 그랬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강화에 관광 오는 분들이 서울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제 가겠죠.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보다 강화가 훨씬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안양에서 또 이렇게 고속도로가 영종도 거쳐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요 고속도로가 요거 하나 달랑 있었는데 여기 고속도로 생기죠. 여기 고속도로 생기죠. 걷다가 앞으로 이제 이 검단 신도시에 들어가는 인천 2호선이 요 고양시로 연장이 되기도 하지만 요 강화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선으로. 걷다가 서울 7호선이 또 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서울 7호선이 송도로에서 청라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로 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뉴스에. 그러면은 보면 검단 신도시가 여기 있는데 이 김포는 지금 서울로 들어가려면 일로 가야죠. 강화도 지금 서울로 가려면은 전철이 인천 2호선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인천 2호선이 여기로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검단 신도시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다가 지금 고속도로가 이게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속도로는 이제 하나, 두 개고 지금 하나 건설 중에 있죠. 이거요. 안양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 이게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되면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철도는 달랑 하나예요. 공항철도 달랑 하나인데 여기 청라 신도시 있고 검단 신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항철도
혜택을 많이 볼 건데요. 앞으로.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국제공항이랑 서울이랑 연결되는 철도가 하나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평균 3개랍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도 그냥 철도가 아니라 고속철도를 2개 깔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죠. 그러면은 요 청라 신도시랑 검단 신도시는 이 공항철도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는 이 김포 쪽에서 서울로 통과하는 이런 전철도 자꾸 생길 거고요. 강화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길 거고요. 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거밀줄 같은 이 교통망에서 가장 빼곡한 지역이 검단 신도시가 될 겁니다.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막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청라 신도시, 송도 신도시 이런 데는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이. 그냥 신도시 하나 달랑 있는데 이 검단 신도시는 달라요. 검단 신도시 있죠.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 있죠. 컴팩트 시티 있죠. 여기 또 검단 신도시 2단계가 또 생기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가. 그것다 저 고양시에 일산 신도시 있죠. 또 창릉 신도시 생기죠. 여기 또 계양 신도시 생기죠. 대장 신도시 생기죠. 요 한강 따라서 또 쭉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랍니다. 또 검단구 새로 생기죠. 그럼 검단구에 또 이제 신도시들이 계속 들어설 겁니다. 여기는 이 신도시들이 떼거지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신도시가 뭉쳐지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요. 신도시는 또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지역, 신도시 떼거지로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에 떠오르는 호재가 뭐냐, 요 검단 신도시에서 이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마곡 산업단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곡 산업단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 중인데요. 매년 몇만 명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신문, 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판교 신도시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판교 그 좋은 일자리 많아서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판교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 마곡지구가 아파트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억, 17억 했는데 여기 30분 거리에 있는 저 검단 신도시는 쌉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전철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곡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가용 지금은 끌고 다니지만은 그냥 운전하기 피곤하고 또 이제 길 막히면 그 출근 시간에 그 지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철이 제일 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도 안 막히고 정시에 딱딱 도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검단 신도시는 교통이 5호선이 취소가 되든 서강급이 이렇게 짧게 되든 어쨌든 9호선 직결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될 걸로 봅니다. 거기다가 인구도 계속 서울에서도 많이 오지, 김포에서도 오지, 요 마곡지구에서도 많이 오지. 그래서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그냥 호재가 많이 안 뜨더라도 이게 많이 발전할 건데 호재가 계속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호재가 저도 모르는 호재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해결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동탄 신도시에서 그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처음에 분양가 3억인데 20년 살으니까 20억이 넘었다 그러죠. 이거 많이 오는 집을 팔아버리고 검단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온다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했는 얘기가.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탄 신도시 초반기 모습하고 똑같답니다. 검단 신도시가. 그래서 여기서 재미 본 분들이 이제 집 팔고
일로 이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좋게 보는 이 검단 신도시 앞으로 얼마나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